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를 상대로 예고했던 관세 부과 정책을 내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관세 인상을 앞두고 멕시코산 농산물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을 상대로 종이 신고서가 아닌 전자입국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뉴욕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발 여행객이 홍역에 감염돼 당국이 긴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전역에서 2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킨 대규모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주말 동안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수백 건의 산불이 발생해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 in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예고했던 대로 내일부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도 검토 중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세 부과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반도체 업체에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관세 부과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우선 기존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감안한 무차별적 상호 관세는 다음 달 2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자신의 SNS에도 4월 2일부터 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뒤 미국 농부들을 향해 미국 안에서 팔릴 많은 농산품을 준비하는 일에 착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한 고율 관세도 당초 발표와 같이 현지 시간 4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과 이주민 등의 유입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이를 막기 위해 막판까지 노력하겠다면서도 보복 방침을 고려하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En esto hay que tener temple, serenidad y paciencia. Y tenemos plan A, plan B, plan C, plan D. But if ever there were tariffs on Tuesday, we will have a strong, unequivocal, and proportional response as Canadians expect. 미국 뉴욕 증시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행 발표 이후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600포인트 이상,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500포인트 가까이 내렸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 역시 100포인트 이상 내린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관세 부과를 두고 막판 협상 타결을 기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가능성마저 일축해 무역전쟁 공포가 번지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을 앞두고 멕시코산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두고 국경 인근 상점과 히스패닉계 기업들의 물가가 이미 상승했으며 관세 부과 이후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매년 멕시코산 농산물 500만 상자를 수입하는 챔버레인 유통회사는 관세 시행과 함께 모든 수입 농산물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마토나 파프리카, 오이, 콩류 등 상하기 쉬운 농산물은 판매가 어려워 밭에 버려지거나 국경지대 창고에 적재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매업체들은 이미 사재기에 나섰고 일부 식당들은 가격 변동에 맞춰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이 업계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가격 상승을 가속화시켜 결국 수십억 달러의 추가 세금 부담과 전국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 입국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종이 신고서 대신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입국 절차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 전 또 하나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입국 신고서 작성입니다. 여권 번호와 한국 내 체류 주소 등을 일일이 기입해야 해 방문객들에겐 적지 않은 번거로움이 따랐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절차를 줄이기 위해 전자입국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법무부나 공간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미리 신고하면 별도의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이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여러 목적으로 방문하시는 외국인들에게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자입국 신고는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한 7개 언어로 제공되며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필수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하면 이메일로 발급번호 등이 포함된 확인증을 받게 됩니다. 제출된 정보는 한국 정부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동돼 입국심사관이 사전에 등록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국 신고는 모든 외국인이 대상이지만 한국 장기 체류자 등 일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의 영주권자 F4 비자를 받고 국내 거소 신고하신 분들, 기존에 이미 그 유효한 전자여행 허가 KETA를 소지하는 외국인도 전자입국 신고서 제출이 면제가 됩니다. 한국 정부는 전자입국 신고제 도입으로 입국 절차가 한층 더 간소화되고 공항 혼잡도도 줄어들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입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이로 제출하는 입국 신고제도 병행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지난주 LA 총영사관에서 발생한 훼손 장애로 민원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서 영사관 측이 임시 민원 번호를 개통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현재 훼손업체와 협력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일부터 민원 상담을 위한 임시 전화번호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 전화번호는 213-215-9235이며 더 원활한 민원 상담을 위해 공간 카카오톡과 이메일도 함께 운영됩니다. 한편 총영사관 측은 이번 훼손 장애는 기술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신속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발 여행객에게서 홍역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긴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 당국은 지난 25일 홍역에 걸린 어린이가 중국 항공편으로 뉴욕 JFK 국제공항에 입국한 후 야간 셔틀버스를 타고 필라델피아 북부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린이는 이날 JFK 공항 4터미널에 도착한 뒤 오후 9시 30분쯤 공항을 떠나 새벽 3시 15분쯤 757 아담스 애비뉴에 있는 포아 사이공 식당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당국은 JFK 공항과 펜실베니아 일부 지역에 홍역 경보를 발령했으며 홍역에 노출됐을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역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이 해당 지역을 떠난 후 최대 2시간 동안 공기 중과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때 누군가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시거나 감염된 표면을 만지고 눈이나 코, 입을 만질 경우 홍역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대 규모로 운영된 밀입국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과테말라 출신 2명을 2019년부터 2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를 미국으로 밀입국시킨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조직은 1인당 약 18,000달러를 받고 밀입국을 주선한 뒤 미국 도착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인질로 감금하고 가족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23년 11월 오클라호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4살 어린이를 포함한 7명이 숨지는 사건도 이 조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hey held individuals smuggled hostage for months, threatened them and their family members with violence,
and others, including children, were killed in a horrific car crash in Oklahoma in 2023. 현재 추가로 2명이 기소됐으며 1명은 오클라호마 교통사고와 연루돼 수감 중이고 다른 1명은 연방요원 살해 협박 혐의로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LA에서 미립국자들의 은신처인 감금 장소를 발견하고 추가 용의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체포된 2명에 대해 보석 없는 구금 결정을 내렸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 4명에게 최대 4형 또는 종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1,000장에 달하는 콘서트 티켓을 빼돌려 수십만 달러를 챙긴 사기범들이 적발됐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퀸즈에 거주하는 20살 타이론 로즈와 31살 샤라마 시몬스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콘서트 티켓을 재판매하며 사기를 벌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티켓 판매처인 스톱허브와 계약된 외부 업체에서 근무하던 로즈는 스톱허브 시스템에 접속해 350건의 주문, 즉 993장에 달하는 티켓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테일러 스위프트와 아델, 에드 시런 등 유명 가수의 콘서트와 NBA와 테니스 등 스포츠 경기 티켓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기로 용의자들이 빼돌린 금액은 63만 5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검찰은 용의자들이 현재 대형 절도와 컴퓨터 조작, 음모 혐의로 체포됐으며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주말 동안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175건의 산불이 발생해 4,200에이커가 소실됐으며 특히 머틀비치 인근에서는 현재까지 1,600에이커가 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피령과 소각 금지령을 내렸으며 현재까지 410여 명의 소방 인력과 128대 이상의 장비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Top of the trees really lit up with a big fire, and then the black smoke was just pouring right out the top of it and everything. And you just see the raging fire heading towards the houses. With the winds being calmed down, we're able to get lines in, reinforce lines we've already got, do some backburn operations, and protect structures. 국립기상청은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지만 당분간 건조한 날씨와 낮은 습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우아리 구교림 등 4개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과거 허리케인 헬렌 피해 지역까지 위협하고 있어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시즌을 앞두고 캘리포니아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산불로부터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었던 LA 산불을 언급하며 번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상사태를 사전에 선포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비상사태에는 환경품질법과 해안보호법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필요에 따라 나무와 식물을 제거하고 연료 차단 구역을 조성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통제된 환경 속에서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는 계획된 화재 작업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주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폭풍이 예보돼 비교적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부터 캘리포니아 남부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한 가운데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0.5인치에 달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당국은 이 기간 동안 강한 바람이 불고 밤 최저 기온이 화씨 40도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산간 지역에는 겨울 날씨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려 도로가 얼 수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Z세대가 대학 학위 대신 기술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춘이 보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약 78%가 목수와 전기기사 등 기술직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학의 높은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부담, 그리고 취업난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대학 학위가 없는 젊은 남성들은 트럭 운전사, 건설 노동자 등 육체 노동 직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운전사의 연봉은 최대 10만 달러며 건설 노동자도 최대 9만 4천 달러, 여성의 경우 고객 서비스와 계산원, 식당 종업원 등도 연봉 5만에서 6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요리사 역시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대 연봉 17만 달러까지 벌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국립학생정보센터에 따르면 2023년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률이 16% 증가했고 건설 관련 전공자와 냉난방 등록률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독일에서 축제 중인 보행자 도로로 차량이 돌진해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을 붙잡아 조사 중인데 최근 석 달 사이 독일에서 벌어진 차량 돌진 사고만 3차례에 달합니다.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잠시 뒤 보행자 거리는 쓰러진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낮 12시 반쯤 독일 남서부 도시 마나임 시내에 차량이 군중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카니발 축제 기간을 맞아 각종 행진이 열리는 등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최소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Die Fußgängerzone war gut besucht, sodass wir aktuell aber leider nicht sagen können, wie viele verletzte Personen es bei dieser Tat gab. 경찰은 용의자 1명을 추적 끝에 붙잡았습니다. 40대 남성으로 팔레스타인 출신의 독일 국적 소지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러나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선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시내 곳곳의 보안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Ich habe mich auf jeden Fall erstmal erschreckt. Ich war selbst erst 2 Stunden vorher unterwegs und es hat mich sehr erschrocken, dass sowas bei uns passiert ist. 독일에선 최근 차량 돌진 사고가 석 달 사이 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50대 정신과 의사가 크리스마스 마켓을 돌진해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미넨 안보회의 행사장 인근에서 아프가니스탄 20대 망명 신청자가 집회 장소로 차를 몰아 37살 엄마와 2살 아기가 끝내 숨졌습니다. 앞서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 IS는 독일 쾰른과 니른베르크 등의 카니발 목록을 적은 포스터를 만들어 테러 공격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하와이 지역의 테리토리얼 은행 합병을 위한 모든 규제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지주사 호프뱅콥은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의 지주사 테리토리얼 뱅콥 인수를 위한 모든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면서 합병 후 하와이의 기존 테리토리얼 뱅크 지점들은 모두 뱅크 오브 호프 사업부로 편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와이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테리토리얼 브랜드만의 가치와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명은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은행으로 유지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측은 이번 합병을 통해 아시아계 은행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하와이 현지에서 안정적인 예금 기반과 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합병은 4월 초쯤 완료될 예정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보장받은 혜택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아스티바헬스는 OTC 제품과 허브 보충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720 플렉스 혜택 카드를 즉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8년 전 탄핵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여당의 단합을 당부했는데 야당은 지지층 결집을 노린 얄팍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타나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거칠게 항의합니다. 권 원내대표는 8년 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 지도부로서 당 원로인 박 전 대통령과 마주 앉은 권 원내대표는 사랑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 아프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했고 박 전 대통령은 다 지난 일인데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안부를 묻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대화에서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합을 주문했습니다. 집권당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운 건 바람직하지 않다. 소신을 내세워 개인 행동을 지나치게 하는 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한동훈 전 대표와 당론을 거스른 친한계를 겨냥하며 거듭 단합을 주문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MBC와 통화에서 현 시점에서 지도부가 친윤계나 친한계의 소신 발언을 추스리는 건 어렵다며 존재감 있는 원로들을 만나 통합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는 대선 사전 작업 성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 선고를 받은 실패한 대통령들을 만나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발상이라며 탄핵 경험자가 아닌 국민에게 조언을 구하라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추구하는 가치도 없는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여권 잠룡들은 일제히 이재명 대표의 정책 발언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SNS를 통해 국민의힘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지난달 국민의힘이 100일 안에 윤석열 단절 선언을 할 거라 했는데 이제 85일 남았다며 불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배신을 두고 경론을 시작해 마침내 윤석열 절연, 지도부 교체에 나설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추구하는 가치도 없고 이익과 욕망을 위해 부모조차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며 보수의 핵심 가치인 헌법과 법치주의마저 파괴하는데 동조 영합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장외 집회 대결이 펼쳐진 3.1절을 기점으로 공세 수위가 한층 거세진 겁니다.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일 수 없습니다. 수구조차도 못 되는 반동일 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한편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여당의 윤석열 대통령 거리두기를 겨냥해 공세의 포석을 깔아둔 셈입니다. 여권 잠룡들은 이재명 대표의 정책을 두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이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개편에 대해 중산층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동의하면서도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AI 정책에 대한 유튜브 대담 발언도 공세 대상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 관리한다는 무서운 구상이라 지적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 없이 상상 속 회사를 뜯어먹을 궁리만 한 공상수설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대장동 공영개발 아이디어를 접목해 대안으로 내놓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가세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면서 전국에 14개의 댐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매년 낡은 댐 수백 개를 허물고 있는데요. 댐이 정말 필요한지, 외국은 왜 허물고 있는지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시애틀 서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올림픽 국립공원. 제주도 2배 면적의 광활한 공원 한가운데로 엘화강이 힘차게 흐릅니다. 강 하류에서 저 위에 댐이 있던 데까지 도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도로가 끊어졌고 복원할 계획이 없답니다. 이렇게 작은 오솔길 같은 데를 통과해서 예전에 댐이 있던 장소까지 가야 됩니다. 강을 따라 5km가량 산을 오르자 11년 전 철거된 글라인스 캐년 댐이 나타납니다. 높이 64m였던 글라인스 캐년 댐은 1925년에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강을 막고 전기를 생산하다가 2014년에 철거됐습니다. 거대한 호수가 사라지자 100년 가까이 물에 잠겨있던 넓은 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숲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고 강에는 연어들이 돌아왔습니다. 댐 철거 9년 만에 이곳 원주민들은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연어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은 2023년에만 80개의 댐을 철거했습니다. 1912년부터 재작년까지 미국에선 2,000개가 넘는 댐이 철거됐습니다. 유지보다 철거가 더 이득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강원도 평창, 깊은 산골짜기 한가운데 높이 72m의 도암댐이 서 있습니다. 1990년에 만들어진 수력 발전용 댐이지만 수질 오염으로 2001년부터는 발전이 중단됐습니다. 하류 쪽에는 침전물도 많이 쌓이고 또 아주 가뭄에는 냄새도 좀 심합니다. 경북의 영주댐도 여름만 되면 녹조 때문에 골치를 앓습니다. 4대강 사업 당시 낙동강 수질 개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설 취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우리 학계에서도 댐 철거가 더 이득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4개의 댐을 더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국가주도 댐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7년 전 발표를 뒤집은 겁니다. 기후 위기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 직면한 물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허무는 미국, 그리고 더 짓겠다는 한국. 과연 누구의 선택이 옳을까요?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지난 1월 중국 배우 왕싱이 사기 조직에 의해 태국에서 미얀마로 납치됐다가 구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전화 온라인 사기 조직의 콜센터 작업장을 근절하기 위해 캄보디아와의 국경 일부에 장벽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약 817km 길이의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은 대규모 사기 사업장이 밀집한 캄보디아 서부 포이펫 지역과 태국 동부 삭케우주 사이의 구간인데요. 태국 국방부는 삭케우주와 포이펫 사이의 미립국 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55km 길이의 장벽 건설을 제안했고요. 앞서 지난달 삭케우주 역시 이 지역 국경에 장벽과 감시 카메라 설치를 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태국 당국은 미얀마 등지의 사기 사업장에서 구출된 중국인 등 외국인 수천 명을 넘겨받아 본국으로 송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T그룹 소속 직원 2명은 작년 4월 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결제 담당 직원과 거래 담당 직원 모두 이 실수를 확인하지 못했고요. 거래는 다음 날 영업 시작 시점에 처리되도록 승인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결제가 처리된 지 90분 만에 세 번째 직원이 오류를 발견하면서 거래는 취소됐는데요. 자금을 즉시 회수한 덕에 손실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및 통화감독청에 이 사건을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티그룹의 이런 송금 착오 실수는 2020년에도 있었는데요. 당시 실수로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2년간 반환 소송을 해야 했고요. 이 사건으로 마이클 코벳 당시 최고 경영자가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남극 해류가 느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 연구진은 빙하가 녹을 경우 남극 대륙 주변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인 주 남극 해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의 염분 함량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차가운 물의 대류가 어려워지면서 주 남극 해류의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남극 해류는 인도 양부와 대서양, 태평양을 가로지르며 거대한 물기둥을 이동시키는 해양 컨베이어 벨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해류의 엔진이 고장나면 특정 지역의 기후 변동이 더 커지고 지구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해류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관찰됐던 이전의 연구와 대조적인 만큼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는 2025년도가 왔고 어셈블리 빌 1755가 패스된 상태에서 어떻게 레몬법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나,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이 바꿔져야 되나라는 얘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는 언제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짧아졌기 때문에, 특별히 리스를 했다 하는 분들은 요즘에는 리스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떨 때 길게 보면 5년이 될 수 있는데, 리스 기간에 무조건 소송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가 짧으면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수리 기록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될 때 곧바로 첫 번 이슈로 빨리 들어가서 수리 기록을 만들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짧아진 상태, 4년서부터 6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같이처럼 10년, 11년을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키포인트 넘버 1은 빨리 차를 리스를 하든지 차를 사든지 베이직 팩토리 워런티를 보고 파워트레인 워런티를 봐서 빨리 들어가고 수리 기록을 만들어서 소송을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셈블리 빌 1755를 봐서는 우리가 usability, 그러니까 차를 얼마큼 사용을 못하고 나한테 해해를 질 수 있는 safety related 된 이슈를 잘 소심하게 수리 기록을 만드실 때 들어가셔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법이 볼 때는 우리한테 진짜로 이 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 차를 사용할 때 나한테 문제를 주고 있다. 아니면 내가 이 차를 사용할 때 캐머라가 잘 안 돼서 캐머라를 사용 못하고 있다 하는 거를 기록을 또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safety related 된 이슈가 아니래도 만약에 라디오가 안 된다, 아니면은 나는 여기 선루프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안 쓰고 있다, 그냥 usability 이슈가 돼도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더 뚜렷하게 수리 기록을 만드실 때 말씀을 나눠야 되는 2025년으로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얘기를 잘 들으시고요. 앞으로 차를 살 때 아니면 리스를 할 때 문제가 있으면 빨리 곧바로 수리 기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있었던 최미수 변호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돼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도로 위 황당한 기싸움을 벌이는 운전자들이 포착됐습니다. 흰색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차선 진입을 시도하는데요. 옆 차선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끼어들지 말라는 듯 차량을 향해 발길질하는 신용을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발끈한 차량 운전자는 오토바이 쪽으로 핸들을 틀어 위협하는데요. 다행히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멀쩡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다리를 절뚝이고 아픈 신용을 하는가 싶더니 승용차를 필사적으로 따라붙는데요. 놀란 승용차 운전자가 현장을 떠나려다 연석을 쾅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서로 조금만 양보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면서 두 운전자 모두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1일 한 누리꾼이 3.1절을 맞아 베란다에 내건 태극기가 누리꾼들에게 소소한 웃음을 전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한 아파트 창문 계양대에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집 창문 난간에 이게 뭐죠? 작은 태극기 그림이 걸려 있는데요.
작성자는 3일절에 태극기가 없어져 손수 그렸는데 나중에 밖에서 보니 윗집에서 멋진 태극기를 개양했더라라며 민망해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마음이 중요하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요즘 태극기 개양 안 하는 집도 많은데 정성이 들어가 더 의미가 있어 보인다며 찬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3대가 모였습니다. 진심을 담아 축하 노래를 부르는 모습 참 단란해 보이죠? 그런데 쿵 소리와 함께 음식들이 와르르 쏟아지고 순식간에 가족들이 바닥에 철퍼덕 엉덩방아를 찢고 맙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테이블과 의자가 하나로 연결된 일체형 캠핑 테이블이 말썽을 일으킨 건데요. 하단이 덜 퍼져 있었는지 남성이 앉아있던 의자 다리가 접혀 테이블과 함께 내려앉고 말았던 겁니다. 남성은 어머니 생신 평생 기억에 남게 해드렸다며 추억을 공유했고요. 영상은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는데요. 다행히 가족 중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하네요. 네, 중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차량이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는데요. 차량 앞부분이 하늘로 솟구친 기상천외한 사고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지난달 19일 중국 베이징의 증카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인데요. 흰색 차량이 톨게이트 앞 기둥을 들이받으면서 차량 앞부분이 공중으로 붕 들렸습니다. 사고 당시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차체가 심하게 부서졌지만 기울어져 기둥이 박힌 채 그대로 서 있었는데요. 다행히 운전자는 차량에서 무사히 빠져나왔고요.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고가 과거에도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2019년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으며 수직으로 솟구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양팔을 앞으로 뻗어 주먹을 날리고 현란한 발차기 기술까지 선보입니다. 민첩하면서도 놀라운 균형 감각을 자랑하는데요. 중국 로봇 업체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쿵후 동작을 시연했습니다. 쿵후봇으로 불리는 이 로봇은 지원이라는 모델인데요. 무게 35kg, 키 127cm로 최대 43개의 관절 모터를 가지고 있고요. 알고리즘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동작을 학습해 수행할 수 있다는데요. 가격은 99,000위안,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비행기를 타려던 여성이 문 앞에 잠시 멈춰서더니 성수가 담긴 병에 손가락을 담그고 비행기에 십자가 표시를 그립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비행기를 타려던 여성이 한 행동인데요. 최근 비행기를 타기 전에 성수를 바르거나 기도를 하는 등 자신만의 종교 의식으로 불안감을 가라앉히려는 승객들이 늘고 있다는데 최근 SNS에 올라온 이 영상은 조회수 600만 회를 기록하며 누리꾼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런 승객들의 행동 최근 이어지고 있는 비행기 사고 때문인데요. 지난달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서는 기상 악화로 공항에 불시착한 여객기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고요. 미국 워싱턴 DC에서도 여객기와 블랙호크 헬기가 충돌해 6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3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